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보안 수사권 피해지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인데요. 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까지 직접 검찰의 보안 수사권 피해지를 비판하고 나섰죠. 야당은 이를 고리로 경찰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까지 없앨 거냐며 형사소송법 재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과 함께 이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사건 심각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네. 다만 이게 개인의 문제이든 네. 뭐 어떤 문제이든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경찰인지보다 네. 항상 이상한 경찰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요.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느 조직에서나. 네. 검사도 이상한 놈이 있지만 경찰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이걸 전제로 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어 보인다. 가장 충격적인 게 그 개인이 당직을 서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실종자 신고를 받아도 저런 식으로 그냥 뭉개버리고 마음대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해도 아무도 검토할 수 있는 진짜 그 실종자하고 연락된 게 맞는지 아닌지를 네. 검토하거나 결제하는 상부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안 사건 문제하고 이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보안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물론 이게 실종 신고라는 게 당장 지금 범죄 수사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행정조사와 이제 범죄조사의 뭐라 그럴까 이게 경계에 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장기 실종이 되고 뭔가 범죄 의혹이 생기고 한 범죄 수사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예. 여기는 지금 초동 단계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예. 직접적으로 보안 수사하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제 경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문제에 그렇죠. 있어서는 이 문제에 본질은 있어서는 같은 거죠. 네. 예, 완전히 그 본질은 같은 거죠. 경찰에서 저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꼭 저렇게 심각한 무슨 뭐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일반 뭐 재산 범죄나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경찰이 저런 패턴으로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럼 당연히 보안 사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입법 이전에 이런 염려 같은 것들을 완전히 잠식시켰어야 했는데 그냥 네. 뭐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그 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을 다 반개혁주의자로 몰아버리고 뭐 용역으로 뭐 이렇게 몰아버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무책임한 정치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참 앞으로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이 법 추진했던 밀어붙였던 정치인들 이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은 내내 네. 책임론에 시달릴 텐데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깡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네네. 형사소송법 이런 식으로 통과되면은 개정되면은 예. 앞으로 이런 유사 사건 나올 때마다 난리 날 거다. 글쎄 말이야. 그럴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 다 깎아 먹을 건데 예. 민주당 지지율만 깎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이 되는 건데 네. 제가 그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 제가 어떤 모 의원한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 과연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 보안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추기했나 예. 이게 궁금해가지고 모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지방선거 전이긴 합니다만은 의원총회 때 모 예.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고뇌를 이야기하면서 예.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을 염려해가지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존치를 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이제 강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예. 우리도 좀 대통령 뜻을 좀 헤아려 가지고 좀 그렇게 취하는 게 어떠냐. 예. 이거 보안 수사권 이거 무조건 뭐 검사 다 때려잡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나 봐요. 예. 대통령의 고뇌를 전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주 뒤쪽에서 모 예. 다른 의원이 예. 우하고 야유를 하더랍니다. 우. 의원총회에서.
근데 그 야유를 하던 그 국회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 누군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우라고 야유할 사람이 뭐 누구겠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전당대회 때 변호사님,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분이 특정 안 했는데 근데 뭐 전당대회 때 야유하는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그분이 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니 누구겠어 그 사람이지. 아니 정말 저는 경악스러운 거죠. 이게 민주당에서의 수기 수준이 이런 건가? 아, 대통령의 고뇌를 얘기하는데도 거기다 대고 야유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정말 그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네. 이런 일이 이제 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치고 뭐 전당대회 때 김어준 뉴스 공장 많이 보는 사람 소구하고 싶고 뭐 그런 의도로 했다고 최대한 뭐 봐주더라도 예,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 아. 이거 지금 경찰청에서도 상급자가 한 번 더 판단하는 이중 장치를 이제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아이고. 이제 와서 네. 근데 이제 다 지적이 나오는 게 예, 상급자가 뭐 경찰 상급자가 한 번 더 판단한다 그래도 밑에 있는 담당자 한 식구 아닙니까 어쨌든 예. 한 식구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보고서 같은 거 올리면서 이 사람 다 연락됐고 뭐 다 문제 없는데 다만 뭐 좀 혼자 있고 싶다고 연락 안 받고 싶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리고 네.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수긍하던데요. 네. 그렇게 보고했을 때 상급자가 그러냐? 라고 결재를 해버릴 가능성, 내부 통제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수사관하고 구조가 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경찰 내부에서 알아서 통제해라. 그게 가능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참. 그 사람이 누굴지 너무나 흔히 보여가지고 말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 지금 법조 이슈가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재청권 네. 파동으로 인해서 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탄핵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니까 또 이 김민석 대표가 이 조희대 꼼수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뭔가 조치를 지시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그 대법관 추천위 구성법을 먼저 개정하자. 만약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조희대가 이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부터 바꾸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네.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의 핵심을 규정을 할 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서면으로 제청했고 협의를 하지를 않았고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한 거예요. 한 7개월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은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상 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대법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명권을 하고 싶죠. 우리 국민들은 헌법상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는데 네. 대법관이 임명이 안 된 채로 국민들이 계속 몇 개월 동안 피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재판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법관이 모자라면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빨리 임명을 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협의가 안 되든 뭐 대통령하고 본인 뜻이 안 맞든 뭐든 간에 일단 제청을 빨리 해야 그 다음에 임명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수기를 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몇 달 동안 제청 안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 이 제청을 뭐 며칠 안에 해야 되고 이런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뭐 대법원장인데 뭐 법을 지키겠지, 알아서 다 존중하겠지, 선의에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이 우리 법이 대법관이나 판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저들이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다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엘리트주의에 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은 태도죠, 그거는 진짜. 예, 그래서 빨리 법을 개정해서 이럴 수도 있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반헌법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이제 재청권 기한이나 이런 것도 빨리 만들어야죠. 대법관은 임기가 다 있잖아요. 네. 그 임기 종료와 맞물려 가지고 재청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 둬야 돼요. 그 이제 실효적으로 재청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재청을 받지 않고도 임의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든가. 네. 재청을 일정 기간 안 하니까요. 예. 안 하면 대통령이 그냥 재청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탄핵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재청권을 행사를 안 할 때 조기에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예, 예, 예. 이게 조기에 재청권을 한 달, 두 달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강력하게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버려가지고 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느냐, 헌법상 권한인데 그걸 침해해가지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느냐, 그리고 재청을 하지 않는 거는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중대한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네네네. 지금 시간 다 지나가지고 결국 재청을 어쨌든 해버렸잖아요. 예, 예, 예. 재청을 어쨌든 해버린 상황에서 탄핵을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헌법 위반이 중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궁색하단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간 이걸 시간 끄는 바람에 저는 이런 지금 이렇게 가기도 어렵고 저렇게 가기도 어렵고 다 말려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을 했었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개월 전이라면. 네. 그렇죠. 정청래 그때도 제가 기억에 예. 뭐 정청래 대표가 어디 행사만 가면 다 따라다니시면서 조의대 탄핵하라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방선거 때도 정청래 대표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전 선거운동이죠, 사실상. 전당대회 사전 선거운동 할 때도 갈 때마다 제 대구에서도 봤습니다. 아, 김부겸 캠프 그쪽에서도 개소식 하는 데서도 정청래 대표 오니까 거기서도 막 그 시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네. 그리고 이 재청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인식했더라면 뭔가 지금과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탄핵도 너무나 힘들고 네. 재재청 이런 것도 상당히 이거 법률적인 그게 요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요건이란 이게 아예 뭐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도 지금 검토가 필요해요, 재재청이라는 게. 왜냐하면 협의하지 않은 걸 이유로 해서 재재청을 요구하면 아니 재청을 지금 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협의하면 될 거 아니냐, 대통령 만납시다, 이래버리면 또 완전히 무력화돼요. 저들의 이게. 역공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이 이걸 임명 동의를 안 한다, 국회에서. 예. 그러면 아니 손봉기 부장판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임명을 안 한다는 건지 그걸 얘기하라고 또 공격을 당할 거예요. 아하. 대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잘못된. 조이대가 머리를 많이 굴렸네요. 그렇죠. 이게 외통수로 딱 몰아놓고 또 한덕수 재판 이런 거 다 전원합의체 넘겨버리고 대법관 한 명이라도 없으면 재판을 지금 이런 식으로 탁탁탁 진행을 해왔는데 네. 조기에 이걸 진압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유시민 씨가 네. 또 그 장인수 기자가 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김민석 그 후보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픽해가지고 당을 장악하려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했다. 윤석열처럼. 그리고 정청래가 이번에 46% 얻었는데 이 정도면 성공이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미는 인사가 그 55% 정도 받은 거고 그 반대편이 45%를 받은 건데 이 정도면은 성공이다. 대통령에 대한 당원의 뭐 심판이 있었다, 경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이게 이제 경악도 자꾸 여러 번 하니까 이제 무기력해지는데 예. 침팬지 얘기는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 침팬지 얘기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윤석열 씨를 비판할 때 침팬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때가 떠오른다. 라고 하면서 탄핵을 내가 뭐 구체적으로 예측한 건 아니지만은 뭐 침팬지 얘기하면서 내가 연합이 깨지면 쫓겨난다.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이준석 쫓아내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이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를 하면은 조만간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윤석열에 대해서 본인이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대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집권연합을 해체한다고 평가까지 하잖아요. 저는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인 게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원을 절반을 잃었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신들은요. 팀 정청래나 김어준은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을 얼마나 잃은 거예요 도대체.
호남의 민심을 그렇게까지 잃어버리고 25% 차이로 졌으면은 네.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 퇴출돼야 될 세력 아니에요? 예. 거기를 그렇게 많이 잃어놓고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잃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네.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표를 줬다고 해서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원히 적이고 이제는 내가 저 당선된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나는 이제 아웃이야 나갈래 그겁니까? 아니 도대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하고 박찬대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네. 박찬대 후보 지지한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당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당선자가 정청래로 정해졌으면 존중하고 이제 도우려고 하고 그게 민주주의지. 그러면 김민석 총리 대표가 지금 당선됐는데 나는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등 돌려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어제 또 그렇게 유시민 씨가 망언 폭언을 했는데, 네. 뭐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 당신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라. 망하라고 구타라. 여론조사 오면은 부정평가에 한 표 찍어서 이렇게 대통령을 흔들어라. 이렇게 교사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시민의 실체를 좀 이제 똑바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